안녕하세요. 동물농장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 얘가 자고 있거든요. 네. 조금만 조용히 들어가 주세요. 조용히요. 아, 지금 낮잠 시간인가 봐요. 문 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조심조심 신경을 쓰시는 걸 보니까 아이고 아무래도 잠기가 굉장히 밝은 녀석인가 보죠. 덩달아 제작진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데요. 게다가 거실엔 잔잔한 클래식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어휴, 대체 어떤 녀석의 낮잠 시간이길래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걸까요? 우리 애는 너무 예민해요. 그래서 조그만 소리에도 팔딱팔딱 깨고 막 놀라고 하니까는 조용한 상태에서도 재우려면 되게 어렵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소리에도 반응하는 예민 보스 반려견 때문에 녀석을 재우려면 집안 분위기를 최대한 수면 모드로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잘하니까 또 앉았어. 잘하랬잖아. 아, 이 친구가 문제의 주인공이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다 큰 녀석을 직접 재운다고요? 아니 왜요? 딱 봐도 눈이 초롱초롱한 게 잘 생각이 1도 없어 보이는데 굳이 대낮부터 왜 이렇게 얘를 재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부부가 아주 얘 재우느냐고 사활을 걸고 있어요. 아니 얼마나 안 자는데요? 지금 하루에 1시간? 보통 평균에서 1시간 잘까 말까예요. 1시간이요? 예. 에? 1시간이요? 아니 무슨 개가 하루에 1시간밖에 안 자요? 에이 말도 안 돼. 보통의 건강한 성견이라면 최소 12시간은 자는 게 기본인데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일단 100억이의 하루를 좀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한 16시간 자거든요. 늦은 밤이 되자 슬슬 잠을 청하는 아주머니. 잠을 이루지 못하는 100억이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요즘 거실에서 쪽잠을 주무시고 계신다는데요. 잠시 후 아주머니가 눕자마자 소파에 올라서는 녀석. 그리고는 금방이라도 잠들 기세로 자리를 잡네요. 에휴, 그럼 그렇지. 걔가 1시간만 잘 리가 없죠. 어머. 기껏 자는 분위기를 만들어놨더니 갑자기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뭐 마려운 강아지 마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쉴 새 없이 거실을 배회하는 폼이 무슨 볼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저 정도는 뭔가 큰일을 앞둔 느낌인데요. 지금. 아이고, 그렇게 무려 1시간이 넘도록 거실을 뱅뱅 맴돌던 녀석은 갑자기 중문을 열고는 현관으로 향합니다. 아니 이 밤에 현관에 무슨 볼일이 있다고? 어머, 얘 지금 문 긁고 있는 거죠? 아이고, 결국 그 소리에 놀란 아주머니가 잠에서 깨고 마는데요. 참, 설마 그 시간에 야간 산책이라도 하자는 건 아닐 테고. 좀처럼 잠이 들지 못하는 녀석을 위해 결국 두 팔을 걷어붙인 아주머니는 효과 만점이라는 수면 마사지는 물론 이번엔 아저씨도 바톤 터치해서 꿀맛 같은 밤잠을 고스란히 반납하시곤 100억이 곁을 지키시네요. 다들 이게 뭔 고생이래요. 육아일기 아닌가.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다음 날. 근데 뭐죠? 등을 꼿꼿하게 세우고 앉아선 어시고? 어라? 조네요? 예, 졸리면 누워서 자야지. 잠을 못 안 자고 서서 꼬박꼬박 졸면서도 안 자고 못 자는 거죠.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결국 비몽사몽인 100억을 위해 비장의 무기를 꺼내든 아주머니. 하긴 뭐 체력 소모엔 산책만 한 게 없죠. 100억이 연속 나오니까 그래도 얼굴에 막 화색이 도네요. 나가면 더 안전하다고 느끼나 봐요. 또 되게 나가고 싶어해요. 한번 나오시면은 얼마나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 기본이 1시간이요. 1시간. 아침 저녁은 무조건 1시간. 와,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100억을 위해 틈나는 대로 산책까지 시키신다니 진짜 지극정성이네요. 하긴 왜 사람도 막 바깥 활동 많이 한 날은 피곤해서 골아떨어지잖아요. 주인 아주머니와 아저씨도 그걸 기대하고 매일 2번씩 산책을 하신다는데 그럼 오늘 세상 모르게 잠든 100억을 좀 기대해도 되나요? 자, 그런 기대 속에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날 오후 왜 안 자는 거야 도대체? 아니 뭔가 집에서 저의 모습과 비슷하거든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피곤해서 눈에는 막 졸음이 가득해 보이는데 아니 얘 왜 안 자고 버티는 거예요? 움직여볼까요? 가족들이 움직이자 100억이도 슬그머니 따라 나섭니다. 이 방으로 들러.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며 껌딱지 행세를 하는 녀석. 방으로 향하는 주인 부부를 따라가 보지만 방문이 닫히자 별 수 없이 다시 거실로 나옵니다. 거실로 나와선 어김없이 집안을 또 서성이네요. 보통 불안할 때 같은 장소를 뱅뱅 맴도는 이 정형 행동을 불안감도 딱히 높지 않은 녀석이 왜 하고 있는 건지 전문가조차 의문스럽던 그때 쟤 지금 어디 가든 거예요? 갑자기 현관 앞으로 가서는 무슨 꿍꿍인지 발로 현관문을 두드리더니 입으로 문을 열었어요. 똑똑한 아니 녀석. 연속 이 와중에 밖엔 왜 나가려는 거죠? 어머, 저건 뭐지? 그니까요. 근데 제가 진짜 분리불안했으면 저 방문 엄청 긁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저 방문 부셔야 되고 지금 지져야 되고 지금 난리 나야 되거든요. 그러게요. 나갔다. 뭐라고? 나갔어요. 아니 분리불안이 있으면 가족들이 있는 방 앞에서 난리를 쳐야 되는데 100억인 집 나갔어요. 어머, 뭐야? 나가서 신났어요. 어떻게 뛰어다녀? 뭐야? 완전 신나네. 그러게 말이에요. 에? 벌벌 떨면서 힘없이 집안을 맴돌던 녀석이 마당으로 나오더니 그냥 훨훨 날아다니네. 같은 녀석 맞나 싶게 말이죠. 소장님도 많이 당황한 눈치죠? 뭐지? 제 말이요. 가찬종 소장님이 너무나 오지라뇨. 예상치 못한 황당한 상황에 점점 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혼자 풀어놓으면 굉장히 신나게 뛰어다녀요. 지금 제 증상을 보면 안 나가야 되는 애거든요. 근데 나와서 엄청 뛰어노는데? 진짜 얘 뭐지?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왜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막 돌아다니면서 뭔가 자기가 편치 않은 잠자리가 되게 불편하다라는 거잖아. 그리고 엄마 앞에서 계속 이렇게 꾸벅꾸벅 서서 자려고 그러고 벽지 뜯고 뭐 다 뜯어. 그런 아이가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다녀? 이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거짓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설마. 자, 어머니 아버님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 들어간다 그래 보자.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백억의 행동. 그 이유를 찾기 위해 가족들을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하자 윤석 금세 따라가는가 싶더니 다시 나옵니다. 헉, 기가 팍 죽은 얼굴로 문 앞을 서성이는 녀석.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잠시 후 가족들이 다시 밖으로 나와 마당으로 향하자 신났어. 어머. 아니 뭐야 진짜 왜 이렇게 안팎의 온도차가 커요. 집안에선 진짜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던 녀석이잖아요. 와. 지금 이 안에서 하는 행동은 전부 쇼야. 그래요? 거짓말하는 거야 지금. 진짜요? 완전 다 거짓말하는 거야. 맙소사. 그러니까 잠 한숨 안 자고 밤새 거실을 돌아다녔던 그 의문의 행동하며 수시로 몸을 막 덜덜 떨며 안쓰러움을 마구 자아내던 이 모습까지 죄다 연기라고쇼. 진짜로? 너무나 믿기 힘든 얘기에 직접 확인을 시켜주시겠다는 소장님. 그런데 아주머니가 현관 앞에 서 있자 아주머니를 톡톡 건드려요. 이게 다 요구성 행동이에요. 가만. 그러고 보니 얘 지금 뭘 원하는 눈빛이죠? 이거 애절해요 눈빛이. 근데 뭘 바라고 이렇게 거짓 연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백억이가 뭔가가 천둥번개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졌는데 그 두려움에 대해서 뭔가가 자기가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표현을 했을 때 모든 걸 다 들어줬단 말이야. 왔다 갔다 하면 엄마가 나오고 자기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백억이 입장에서는 나갈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는 거야. 한 시간마다 나가서 다리만 떨면 나가니까. 시간 계속 나가서 한 바퀴씩 돌고 오고. 그러니까 천둥번개가 친 그날 이후 불안 증세를 보일 때마다 아주머니가 백억이를 다독이고 관심을 보이고 자주 밖으로 데리고 나갔던 게 아마도 지금 백억이의 이상 행동 그 원인이 됐을 거랍니다. 특히 목줄 없이 마당에서 마냥 뛰노는 게 좋았던 녀석은 자신이 불안해하면 주인 아주머니가 밖으로 데려가 줄 거란 생각을 갖게 됐고 점점 연기가 과감해진 결국 거군요.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습관처럼 불안한 행동을 반복하며 저것도 다 연기라는 심지어 거죠. 잠까지 안 자고 버티는 지경까지 오게 됐을 거라는데요. 기가 막히죠. 얘 때문에 쓴 비용도 얼마인데. 약도 괜히 먹였네요 정말. 엄마들이 항상 하는 얘기죠. 그럴 거라고는 뭐 100%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황당하죠. 이 아이들은 잠을 자면 자기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잠을 안 자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100억의 요구성 행동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더 심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파괴하고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머니께서 너무 민감하게 이 애한테 반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좀 어느 정도 이 아이한테는 철저하게 좀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제 시동 거는 거예요. 자, 녀석이 슬슬 시동을 걸어오면 지금부터 필요한 건 보호자의 무관심과 단호함. 가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더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그동안 녀석의 모든 응석을 받아주기만 했다면 단호함이 필요한 거. 근데 마음은 아프겠어요, 그렇죠? 진짜. 이제부턴 거짓 연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단호한 주인 부부의 태도에 100억 윤석 꽤나 당황한 눈치죠. 자, 이쯤에서 다음 작전은 두 번째로는 100억이가 이제 그게 안 통하면은 이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거든요. 어머니는 거기 거짓말로 덮어야 돼요. 자, 어머니 줄을 딱 매시고. 목줄로 녀석과의 밀당을 시도하는 방법. 밖으로 나갈 것처럼 목줄을 메고 집안을 돌아다니다 방으로 가려 하자. 어이구, 그럼 그렇지. 현관 앞에서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이때 어머니가 쭉 당기세요. 아니야. 그렇지, 안 갈 거야. 그대로 안방으로 직진. 자신이 때를 쓰면 밖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깨뜨리는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잠을 자지 않으려 하는 100억일. 거세요. 그럼 여기다 딱 묶는 거예요. 아니야, 나갈 거 아니야 지금. 거실에 묶어두는데요. 거짓 연기가 습관이 돼 하루 종일 집안을 서성이며 잠을 자지 않으니 움직임을 제한해서 행동 패턴을 없애면 스스로 잠을 잘 거란 얘기죠. 정말 가능할까요? 그런데 잠시 후 오! 앉았어요. 얘 스스로 앉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급기야 야, 이제 다 소용없게 됐구나. 어머, 줘라. 들통났네. 엉덩이를 바닥에 대자마자 급졸음이 쏟아지나 봐요. 앉은 채로 조네요. 그러게 한 달 넘게 제대로 잠을 못 잤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자는 법을 까먹은 건지 자리에 편히 눕질 못하는 녀석을 아주머니가 엎드릴 수 있게 도와주자 됐네요. 됐어요. 덕분에 드디어 꿀잠에 빠지는 녀석. 와. 아이고 어머 어머. 아이고 이게 뭐라고. 너무 잘 됐다. 오 진짜 짠다. 처음이 어렵지 푹 자고 나면 100억이도 더는 억지로 잠을 참는 일이 없지 않을까요? 잘 자네. 이 시간에 지금 잔 적이 없어요, 한 달 동안에. 이백아, 일어나지도 기절했어요. 이백아. 아고 눈 안 뜨네. 어머 윤석 설마 기절한 건 아니겠죠? 한 달 동안 얘가 못 잔 만큼 같이 못 잤는데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노력해서 건강하게 같이 살아야죠. 동물농장에 연락 잘 주세요. 자라. 예. 앞으로도 계속 푹 자.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100억이의 미스터리한 불면증은 녀석의 명연기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남게 됐는데요. 앞으론 아무리 놀고 싶어도 잠은 꼭 자고 낮에 원 없이 뛰어놀길. 거짓 연기가 아니어도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은 계속된다는 걸 잊지 않길. 100억이의 숙면을 건강하고 즐거운 견생을 응원합니다. 아유, 사뿐사뿐 걸음걸이마저 사랑스러운 아우 세상에 어떡해 천사처럼 하얗고 이쁜 고양이네요. 고양이. 아구 요 귀여운 녀석 소개 좀 해주세요. 신바고요. 저희 가족이 된 지는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주 친화력이 좋은 친구예요. 어허라, 그니까 딱 봐도 개냥이 포스 폴폴 풍기는 윤석은 6개월 된 꼬마냥이 신바랍니다. 아유, 그나저나 요렇게 애교 뿜뿜 사랑스러운 녀석 때문에 뭐가 고민이어서 대체 왜 제보를 하신 거예요? 좀 놀아주고 나면 그 본 모습이 나와요. 특별한 게 있어요. 스페셜한 뭔가가 있다니까 확인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자, 신바의 특별함을 보여주기 전 녀석의 기분부터 업 시키겠다며 장난감을 꺼내들자 오, 신바 윤석 꼴짝 뛰어나갑니다. 마치 먹이를 발견한 맹수처럼 날카롭고 매섭게 사냥감을 향해 뛰어오르는 녀석. 순진한 얼굴 뒤에 숨겨진 와우, 고양이만의 본능을 마음껏 분출 중인데요. 그렇게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던 녀석이 갑자기 행동을 멈추고 잠잠하다 싶더니 뭐죠? 난데없이 촬영 중인 제작진 품을 헤집고 들어가네요. 어머, 뭐야, 너 촬영하고 있다가 왜 그러는 거야? 어머나?
피디님 좋다고 가 있네요 지금. 갑자기? 근데 잠깐만요. 아니 잠깐 얘 표정이 지금 왜 이러는 거죠? 너무 나른한데? 아니 갑자기? 눈까지 감았네? 오라 고개는 점점 뒤로 꺾인. 잠깐만 너 지금 자는 거야? 어머나? 너무 격하게 놀아서 기절한 건가? 괜찮아요? 얘 갑자기 이래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요? 네, 잠신이요. 잠신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심바가 매일 사투를 벌인다는 그분이 잠신이라는 겁니까? 뭐 고양이가 자는 게 뭐 놀라운 일이냐 싶겠지만 문제는요 이렇게 맥락 없이 갑자기 레드 썬 마치 기절하듯 깊은 잠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사람 품이 바뀌어도 안 깨요? 네. 아, 절대 안 깨요. 게다가 일단 한번 잠에 빠지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절대 잠에서 깨어나는 법이 없다니. 어머 진짜 안 깨. 진짜 안 깨고 그냥 자는 거예요? 자? 어머 처음 자는데? 예고도 없이 부지불식간에 시작된 잠 마치 약에 취한 듯 미동조차 없습니다. 자? 저기요. 어찌나 골아 떨어졌는지 흔들어서 깨워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심바. 그 모습은 SNS에서도 화제가 됐답니다.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아저씨. 아저씨 막차에 막차. 괜찮으세요? 아저씨 정신 차려봐. 아저씨. 아저씨 1호선이에요. 아이고 저렇게 한번 잠이 들면 만취한 듯 기절해버리는 녀석이지만 신기한 건요. 내가 이겼다. 평소엔 여느 반려묘 못지않게 활발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놀다가도 녀석을 이렇게 품에 안기만 하면 금세 이렇게 너건해진 얼굴과 편안한 자세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호흡을 가다듬기 시작하고 셋, 둘, 하나 레드선? 야 마치 최면에 걸리듯 심바는 잠의 세계에 빠져든다는 거죠. 하지만 암만 잠에 취한 녀석이라도 소리 질러! 김경호의 고음 샤우링 앞에 더 이상 편안한 숙면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지. 자, 음악이 시작되자 움찔움찔 하는 게 이제 눈을 번쩍 뜨겠거니 했네. 어머, 뭐예요? 여보세요? 지금 자장가 듣는 건가요? 너무 평안한데? 시끄러운 락 음악도 심바의 잠을 깨울 수 없다면 요건 어떨까요? 집 나간 양이도 불러드린다는 그 맛난 간식을 코앞에서 흔들어 봅니다. 자, 요래도 아니야? 하하, 일어나야지. 여보세요? 얘 언제부터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랬어요. 올 때부터. 유독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혹시 몸에 무슨 이상이 있나? 걱정이 너무 돼서 데리고 병원을 가봤는데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안도는 되는데 그래도 볼 때마다 의아해요.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공지 박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굳이 대단한 인사를 오자마자 신바의 눈높이에서 인사부터 건네고는 한번 댁을 둘러봐도 될까요? 평소 신바가 생활하는 환경부터 찬찬히 둘러보는 전문가.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설명을 듣는 이 중요한 순간에 아이고 연서 또 전문가 품 안에서 잠들었네요. 고양이가 처음 보는 사람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잠을 자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죠. 네, 저도 많은 고양이들을 보고 다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고 6개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네. 자기만의 공간, 자기 스스로 이제 혼자만의 공간을 필요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요 댁내에는 자제분이 안 가는 곳이 없죠. 네. 자제분이 최소한 하루에 3-4시간은 공중공중 뛰어다닐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친구도 또래의 다른 고양이들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거죠. 자제분과 노는 게 즐겁지만 동시에 자기가 쉬고 싶을 때에는 네. 누군가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애증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밌지만 동시에 힘든. 그러니까 심바가 개냥이이긴 하지만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에너지 넘치는 6살 태양이와 함께일 땐 좋으면서도 힘에 부쳤을 거랍니다. 그래서 아마도 태양이의 손이 닿지 않는 어른들의 품을 파고들기 시작했고 신바 입장에서는 사람, 특히 어른의 품이 가장 숙면을 취하기 좋은 공간인 거죠.
그곳이 가장 편안하고 아늑한 장소가 됐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어른 고양이들은 전체적으로 자신의 영역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에너지 레벨은 떨어져요. 아드님은 점점 더 활발해질 거예요. 네. 둘 사이에 일종의 이제 간극이 생기는 거죠. 네. 아드님은 고양이에 대한 고양이가 어떤 존재인지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처럼 하다 보면 충돌이 발생해요. 그 충돌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고양이의 습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신바와 태양이의 관계가 지속되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태양이에게 신바를 대하는 법부터 알려줘야 한답니다. 신바한테 다가갈 때 항상 천천히 조용조용. 고양이가 싫은 건 뭔지 알아? 세 가지야. 세 가지? 응, 세 가지. 하나는 꼬리를 막 흔들어. 그건 화난 거예요. 화난 거야. 그럼 화난 거야. 두 번째는 뭔지 알아? 귀를 기드? 뒤로 이렇게 젖히는 거야. 귀가 있잖아. 귀가 이렇게 젖혀져. 네, 빨리 놀자고 괴롭히면 안 돼요. 그럼 안 돼. 앞으론 신바를 위해 과격한 놀이는 하지 않기로 약속한 태양이. 그리고 신바를 위한 새 집도 준비하는데요. 근데 얘가 점점점 성장하게 되면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할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고양이만의 숨을 수 있는 자신만의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 신바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사적인 공간을 늘려주기로 한 겁니다. 최대한 구석진 곳에 신바만의 공간을 배치해주고 거기에 하나 더, 잘 때를 제외하곤 활동적인 녀석의 취향에 맞춰 캣타워도 설치했습니다. 우, 녀석도 마음에 드는 건지 보자마자 곧장 제일 높은 곳까지 오르는데요. 원숭이 아니죠? 그러게요. 그렇게 한참을 놀더니 녀석 좀 피곤해 보이는 게 또 사람 품을 찾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던 그때 어라? 끝에 있지. 어머, 캣타워에서 내려온 녀석이 헉, 와, 스스로 새 집에 들어갑니다. 헉, 와, 여기서 이제 혼자 자면 딱인데 아직 그건 무리일까? 이내 밖으로 나와선 어디론가 향합니다. 아무래도 녀석 새 공간을 탐색 중인 모양이네요. 다른 새 집에도 거리낌 없이 들어가서는 포근한 게 마음에 들었는지 자리를 잡고 앉는 신바. 그리곤 어머나, 있네. 오, 눈이 반쯤 감긴 게 윤석 설마 했는데 대박, 잡니다. 자요. 처음으로 혼자 잠든 녀석을 보니 진짜 놀랍죠. 잘 괴롭히지 말고 잘 행복하게 할 거예요. 신바도 이제 집이 생겼으니까요. 편안하게 잘 자고 같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서 오세요. 자, 대체 무슨 사연인 건지. 아, 가만. 혹시 이 녀석이 문제의 주인공? 순둥순둥하게 생긴 게 너무 귀여운데. 아유, 반가워. 아직 장난감을 좋아하는 거 근데 보니 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고 저 세상 텐션을 보여주는 녀석. 어리네. 공 하나와 단짝 유리미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듯 재밌죠, 하루 저런 온종일 놀면. 아이고 여기로 점프 저기로 점프 아주 그냥 정신이 사나울 만큼 활발하다고. 게다가 이렇게 손. 아이고 손까지. 엎드려. 오, 똘똘한 데다가 의젓하기까지 흠잡을 데가 없네. 이 소개 좀 해주세요. 이름은 초코고요. 이제 1살 다 돼가는 여자아이 푸들이에요. 초코구나. 아니 그나저나 잘 놀다 이제 좀 지쳤는지 갑자기 자리에 멈춰선 녀석. 그래 좀 쉬자 쉬어. 응. 근데 가만. 소소 고개까지 떨구곤 미동도 없이 뭘 하는 건가 했더니 뭐 하는 거야? 어이? 졸아요. 뭐야 너 자는 거야? 야 공놀이가 많이 힘들었는지 금 몰려드는 피로를 이겨내지 못하고 꾸벅꾸벅 왜 서서 졸아? 졸기 시작하는데 걷다가 멈춰서 아니 하고? 암만 피곤해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서서 잠이 되냐 말도 아니고. 아이고. 어떡해. 저기 쟤 좀 아유, 눕혀야 피곤해. 되는 거 아니에요? 앉아야지. 저 엄청 불편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잠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제보를 하게 됐어요. 갑자기 잘 놀다가도 수시로 잠에 빠져들곤 하거든요. 에? 갑자기 잠이 든다고요? 그러고 보니 힘껏 목청을 높이다가도 어머 순식간에 레드선 특이하네. 마법에 걸린 듯 스르르 눈을 감고는 잔다 자. 아니 뭐 이런 녀석이 다 있대. 아 근데 얘 왜 계속 서서 자요? 계속 저렇게 선 자세로 깜빡깜빡 졸고 그러고 있어요. 앉아서 쉴만도 한데 전혀 그러지를 않아요.
아 그러니까 잠을 서서 잔다는 얘기예요? 어머. 우와, 누가 못 자게 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벌을 서도 눕지도 앉지도 않은 채 저렇게 서서 잠을 잔다는 초코. 그럼 깊이 못 저러다 자겠는데요? 넘어질라. 아이고. 그러게요. 자, 결국 보다 못한 아주머니가 직접 나서 보는데 바닥에 누워보자. 일로 와. 녀석을 바닥에 눕혀보려 하지만 아유 거부하네. 자, 엄마하고 내보자. 아니 참 편안하게 누워 자라는데 왜 저런데? 질 않네. 누워서 할 거야? 응? 그럼 도망갈 거야? 야 이젠 아예 제 몸에 손도 대지 말라는데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초코. 근데 몰라? 얘 뭐냐? 아이고 졸려. 이 와중에 또 자는 거야? 그렇게 잠을 서서 잘 못 자니까 계속 참 피곤하구나. 암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누워 자겠거니 하며 지켜봤건만 아니 어떻게 엉덩이 한 번을 안 대고 서서 이렇게 잔대? 아이고. 이 정도면 안고 싶어도 앉을 수 없는 무슨 사정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시간 하나 줄게요. 근데 간식이란 말에 냉큼 달려가더니 앉았네? 앉을 수 있네. 아주 그냥 바닥에 엉덩이를 착싹 붙이고 앉는 건 물론이고 어머. 이거 유림이 앞에서 엎드리기도 엎드리기까지 얘 진짜 왜 그러냐? 초코 잘 안 난대요? 간식 줄 때만 앉아요. 자기 필요할 때 간식 먹을 때만 저렇게 앉아요. 아니 그러니까 못 눕는 게 아니라 안 눕는다는 얘긴데 대체 연속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집에서 계속 들어가서 계속 편하게 잤었고 오히려 너무 많이 자는 거 아닌지 걱정할 정도로 잤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지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 숙면을 취했다는 초코. 한 번 잠이 들면 흔들어 깨워야 일어날 만큼 알아주는 잠꾸러기였다는데 아니 그랬던 녀석이 거의 10일 전부터는 서서 들어가지도 않고 계속 서서 자게 됐어요. 그러니까 약 열흘 전부터 느닷없이 집도 싫다 방석도 싫다 무슨 시위라도 하듯 서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고. 제발로 집에 들어가 자려나 싶다가도 아이고 금세 뛰쳐나와선 집 앞에서 꾸벅꾸벅 아주 그냥 눕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졸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걱정되겠네요 정말. 열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 저희가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하기 하루 전에 저희 동생 집에 초코를 하루 맡기게 되었어요. 동생 집에 하루 있을 때도 그 잠을 불안해서 서서 그랬나? 졸았다고 하더라고요. 낯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사 때문에 딱 하루 올케 집에 초코를 맡긴 그날 이후부터 서서 자는 이상 행동이 시작됐다는 건데. 안녕하세요. 아니 그럼 혹시 그날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그렇다기엔 얘 너무 신났는데. 좋아하는데요. 게다가 올케인 순미 씨 앞에서 완전 무장해제. 아이고 배까지 어떻게 된 드러내 거예요? 보이며 그냥 폭풍의교를 부리는 게 초코 연속 어째 집보다 여기가 더 편안해 보인다. 게다가 그 전에도 여기 와봤던 적이 네네네. 있어요? 그때 고모가 와서 자고 간 적도 있었거든요. 초코랑. 그때는 아무 특이 증상도 없이 편안하게 잘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없더라도 편안하게 있을 줄 알고 이제 맡기고 갔는데 그러니까 올케 집에서 자고 간 적도 있다는 녀석이 그날따라 어쩐 일인지 통 잠을 이루질 못했다고. 찍어두셨구나. 심지어 초코 집까지 갖다 놨건만 발 한 번을 들이지 않고 밤을 꼴딱 새더니 그날 이후 제 집에 와서도 서서 쪽잠을 자기 시작했다는 거야. 기다렸나 봐요. 여기는 낯선 곳이니까 무슨 그렇다 쳐도. 짐작 가는 일 없어요. 아무래도 무슨 사건이 있었을 것 같은데. 낱낱이 파헤쳐줄 해결사 이찬종 소장이 초코를 찾았다. 아이고 낯선이의 방문에 그 어느 때보다 목청을 높이며 경계하는 초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우리 이 소장님이 건넨 간식에 금세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먹기 시작하는데 아니 근데 이럴 때 보면 참 잘 앉는단 말이지. 아무튼 그렇게 한참 동안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분위기를 주도하나 싶더니 또 레드선 잠에 빠져든다. 아이고. 그런 녀석을 위해 모두가 말없이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깼어.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초단위로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초코의 모습에 우리 소장님도 눈을 못 떼는데 아니 대체 초코 얘 왜 이러는 것 같으세요? 예? 얘는 잠을 못 자는 게 아니에요. 안 자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잠들면 뭔가 자기한테 큰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 전에 집에서 잘 때는 어땠어요? 방바닥에 이렇게 아무 때나 자진 않고 꼭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또 쉬고 이렇게 했고 그냥 맨바닥에는 이렇게 잘 안 눕더라고요. 아무데나 안 누웠고 네. 정해진 방석에서만 누웠다라는 거. 이 환경에 대한 만족감이 좀 덜하고 있다.
자, 안아보세요. 한마디로 초코가 집안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것 같다는데 게다가 아주머니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자꾸 도망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뭔가가 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의 뭔가가 관계가 분명히 있었던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집을 좀 비우는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분리불안이 올까봐 무릎에도 제가 잘 못 올라오게 하고 좀 아기가 이제 와서 조금 기대고 싶어 했을 때 제가 조금 멀리했던 약간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일부러 적당한 거리를 뒀던 게 초코한테 상처가 됐던 걸까? 아이고 미안한 마음에 결국 눈물까지 보이던 생각해서 아주머니. 그랬던 건데. 같이 쭉 살아왔던 환경에서도 조심스러운 게 있었는데 환경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얘는 이것이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린 거지. 에휴, 온전히 기댈 곳이 없어 늘 조심스러웠던 초코는 이사로 인해 환경까지 바뀌자 두려운 마음이 더 커졌고 자고 나면 또다시 모든 게 달라져 있지 않을까 지레 겁을 먹고 잠들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 거라고. 아유, 어떻게 하면 초코가 다시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얘가 서 있을 때 어머니가 잠깐만 도와주는 거 눕게끔. 그래서 그러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얘가 일어나서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그러면 아, 바닥에 눕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이제 잠자리에 대한 루틴을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 퍼즐을 전부 맞춰 오는 거지. 즉 초코가 아주머니 품을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품에 안기자마자 빠져나가려 버둥대는 녀석. 근데 그것도 잠시. 오, 조금씩 아주머니 품에서 안정을 찾아간다. 아유 이뻐. 다리가 땅에 닿으면 돼요. 땅에 닿게끔 엉덩이만 살짝 밀어주면 돼요. 이 상태에서 녀석이 서서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서서히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드는 초코. 이제 어떡하면 돼요 이제? 유린이가 애기였을 때 재웠는데 서서히 이렇게 내려놔서 내려놨더니 또 울어. 그러면 어머니도 이렇게 붙였다가 이렇게 때가 다시 또 와서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 느낌하고 똑같이 가시는 거예요. 뭔지 알아. 그러니까 잠든 아기를 바닥에 눕히듯 품에 꼭 안은 상태로 천천히 해보란 말씀인 거죠. 이거 우리 애 어렸을 때 했던 건데. 맞아요. 그렇지. 이렇게 상체를 기울인 채 초코가 자연스럽게 엎드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 초코도 긴장이 풀리는지 몸에 힘을 쭉 빼고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그리고 잔다. 아이고 잔다. 얘는 잠깐 재워서 기분 좋게 일어나야 돼요. 딱 일어났는데 스스로 자기가 내려가서 먹을 거를 먹고 왔다. 그러면 잘 잤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잠에서 깬 직후의 기분 상태라고. 다정한 음성으로 녀석을 잠에서 깨운 뒤 곧바로 간식을 던져주는 아주머니. 자, 이렇게 하면 엎드려 잠을 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인식을 갖게 될 거라고. 그렇게 여러 번 훈련을 반복하자 거실 한가운데서 편안하게 잔다. 아이고 이뻐. 이게 얼마만인지. 아이고 이뻐. 야,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누워서 잘 수 있는데 웬일이야. 거의 같이 밤 새우고 잠을 거의 못 자다시피 했는데 그렇죠. 알죠. 오늘부터는 두 발 뻗고 자겠네요. 그러게요. 열흘이나 넘게 제대로 자지를 못했으니 얼마나 피곤할까. 아주 그냥 오늘 그가 못 잔 잠 다 잔다. 다 자. 응? 누가 어부한테 모르겠네. 당분간 우리 초코는 계속 그리고 잘 며칠 것 뒤 같아요. 반가운 영상이 도착했다. 이젠 아주머니가 재우지 않아도 아이고 다행이다. 스스로 제 발로 집에 들어가 편안하게 잠을 자는 녀석. 야, 이제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살것 같은데. 같다. 아유, 마음이 놓인다. 마음이 놓여. 자, 이로써 아이고. 잠드는 게 두려워 서서 자던 초코는 다시 예전의 편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아무 걱정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달콤한 꿈만 꿀 수 있기를 새 집에서 새롭게 시작될 초코의 행복한 견생을 동물농장이 응원하겠습니다. 초코야, 오늘 밤도 잘 자라. 응? 근데 아유 뭐야 가만 아까 그 애견 카페에서 봤던 그 소리가 분명한데 아유 뭐야
아유 반가워. 온몸으로 환영 인사를 건네는 오소리와 그녀의 남편 망토. 아우 그렇게 좋아. 아유 이렇게 신나게 잘만 뛰어다니는 녀석이 카페에서 내누워있던 개예요? 뭐죠? 지금은 왜 안 누워있어요 근데? 이게 눕는 타이밍이 저도 모르겠어요. 기분이 좋을 때도 눕는 것 같고 안 좋을 때도 눕는 것 같고 귀찮을 때도 눕는 것 같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오소리가 언제 어떨 때 발라당 누워버리는지 주인인 향기 씨도 짐작이 어렵다는 것. 그도 그럴 것이 아유 이렇게 신나게 남편 망토와 뛰어놀고 장난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도 한순간 돌변해 누워버리기 때문이라는데 자 그런데 그때 몰라? 누웠다. 마치 조금 전에 나는 이질하는 듯 갑자기 누워버린 오소리 때문에 함께 놀던 망토는 어머 당황했어요. 개당황했어요. 그러나 말거나 오소리 연속 무념무상의 상태로 빠져들더니 아주 눈까지 감았다. 야 이게 뭐야? 한번 눕기 시작하면 30분, 40분씩 또 계속 누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자리를 잡고 누우면 속세의 시간 따위는 중요치 않다는 듯 고자세 그대로 30분이고 1시간이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한다니 야 오소라 너 등 안 베기냐 그 옆구리 베길 것 같은데 혹시 개들이 저런 자세로 누워있는 걸 좋아하나 싶어서 배가 보이도록 망토를 하나 들어 올리자 아유 질색팔색 그냥 벗어나려고 요동을 친다. 하긴 개들에게 있어서 배를 보이고 눕는 건 상대한테 약점을 드러내는 것과 같아서 본능적으로 기피하는 자세건만 근데 오소리는 예외인 건지 아유 그러거나 말거나 얼마나 좋은데 날 잡았어. 너무 귀엽긴 한데. 그날 진짜 오후 귀엽네요. 내누워있던 오소리가 어쩐 일로 두 발로 서 있나 했더니 그렇지 만난 밥 냄새가 녀석을 일으킨 모양이네. 와 누워서 밥도 먹여주는 줄 알았어. 헌데 사료를 내려놓자마자 원래 한 입 가득 물고 와선 바닥에 퇴퇴 뱉으며 하나씩 음미하나 싶더니 또 이래 얘. 진짜 누워서 먹는다고요? 그리고 다시 발딱 일어나 새 모이 먹듯 신개념 먹방을 펼치나 했더니만 또 누웠어. 좀 뭔가 뭘 해달라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뭐 할 게 신나. 박수까지 아주 오두방정을. 아니 밥 먹다 말고 너 왜 이래? 일어나야지. 너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살쪄 너 진짜. 다시 일어나라고 애걸복걸 건드려도 소용없다. 일단 한번 누웠다 하면 요지부동 억지로 세워본들 전 뒤집도 도로 누워버리니 야 어이는 없는데 왜 이렇게 귀엽냐. 진짜 귀엽다. 그게 내 매력이야. 그나저나 밥 먹다 말고 눕방이라니 메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가 싶어가지고 비장의 무기를 준비한 향기씨. 저거는 또 간식 먹자. 간식이라는 말 아유 그렇지 감겼던 눈도 여기 반짝. 이거 버티면 인정합니다. 거기에 방향까지 쓱 바꾸는 옷소리. 아무래도 이걸 노린 것 같긴 한데. 가만 있어봐. 근데 뭘 어떻게 먹겠다는 거야? 그렇게 누워가지고. 야, 그렇게 먹겠다고 누워서? 일어나서 먹어.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먹어. 얘 진짜 누워서 먹겠다고? 왜 자꾸 그러면은 야 망토가 다 먹는다 간식. 간식을 향해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망토와 달리 얜 아주 누워서 송하다. 나도 주세요. 나도. 줘라고 달란 말이야. 아니 그렇게 먹고 싶으면 일어나라고. 혹시 맛을 보면 일어날까 싶었지만. 일어나서 먹어. 아유. 하지 말고. 누워서 먹었어. 얘 뭐냐? 왜 누워서 자꾸 누워서 고집을 부려. 간식의 유혹에도 일어날 생각을 하는 옷소리 고집에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든 향기씨. 뭔가를 챙겨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또? 어머 포대기? 바닥이 너무 차니까 허리 아플까봐 일부러 하나 이 장만을 했어요. 옷소리 전용으로. 옷소리 전용 이불. 그 이불을 보자 발딱 몸을 일으켜 세우는 옷소리. 어머 간식보다 이불이 더 좋아? 좋은가 봐. 자리를 펴주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아이고 얘가 사람이야 개야. 어머 이불까지 덮고 베개까지 베고 있으니 이거 뭐 잠자리에 눈에네. 야 귀엽다. 아이고 발까지 살포시 올리고 해맑게 웃는 옷소리. 아이고 이불 깔아주니까 기분 좋아. 그렇게 좋아. 너무 웃겨 얘. 아니 부부는 닮는다던데 얘들은 어쩜 이렇게 다른지. 여느 개들처럼 바닥에 차부닥 배를 깔고 휴식을 취하는 망토하고 달리 어디 옷소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아유 사람처럼 등을 방바닥에 붙이고 누워있는 걸 즐긴다니 그거 참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작은 뒤척임 하나 없이 가만히 누워있는 건지 등 안 베기나?
아니 얘 옷소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데서나 누워도 언제나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이불 겸용 외출복. 야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요것이야말로 옷소리를 위한 옷소리만을 위한 특별한 선물인 셈인데 아유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너무 좋아. 완전 나 입혀줘.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운동 꾸준히 하고 누울 때 다치지 않도록 신경만 써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하니 언제 어디서 발라당 누워도 내 집 안방 침대처럼 편안한 이불과 또 목을 받쳐주는 푹신한 베개가 달린 이 의상만 장착한다면 앞으로도 노 프라블럼. 괜찮은데 괜찮은 아이디어네. 귀여워. 아 진짜 귀엽다. 아 귀여워. 거기에 폭발하는 귀여움은 더 옷소리도 맞춤 의상이 꽤나 마음에 드는지 바로 누워보는데 진짜 살아있는 인형이 따로 최고 없다. 최고. 야 배는 따뜻하고 베개 덕분에 잠도 솔솔 오는 모양. 야 최고다. 이런 편안함. 옷은 과학이야. 망토도 옷소리에 새로운 외출복이 부러운 눈치인데 저거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그나저나 가뜩이나 한 번 누우면 안 일어나는 녀석인데 이거 이러다 하루 종일 누워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저기 옷소라 아무리 편안해도 틈틈이 일어나서 운동 좀 해야 돼. 응? 운동 알았지? 나도 듣고 싶다. 병원에서도 문제 없다라고 하고 옷소리가 이제 좀 더 행복하게 더 잘 지낼 수 있게 뭐 이불이라든지 옷도 좀 더 신경 쓰면서 네, 예쁘게 잘 키워보겠습니다. 자 촬영 후 며칠 뒤 옷소리 내서 날아온 반가운 그날 이불 겸용 외출복을 입고 이곳저곳 누워있는 모습이 세상 행복해 보인다. 아참 혹시 어디선가 누워있는 옷소리를 만난다면 놀라지 마세요. 그건 아프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옷소리만의 표현 방법이니까요. 2달 전 우연히 가게 뒤 주차장을 홀로 배회하는 녀석을 보게 됐다는 선정 씨. 안타까운 마음에 누리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먹을 걸 챙겨주면서 녀석과의 인연이 시작됐답니다. 짠! 매일 녀석을 살뜰히 챙겨준 선정 씨 덕분에 지금은 제법 살도 붙고 선정 씨한테만큼은 만지는 걸 허락할 만큼 마음을 열었다는 누리.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보통이 아니었다는데요. 예전에는 사람도 많이 무서워하고 경계하고 한 발자국만 다가가도 막 10발자국 도망가는 그런 애였거든요. 먹이를 줘도 이렇게 사람한테 다가오질 않아서 그냥 멀리 던져주고 아니면 그래서라도 놓으면 혼자 몰래 와가지고 먹고 가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늦여름 빼빼 마른 몰골로 주차장에 나타난 녀석은 작고 어린 새끼 강아지였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무척 크다는 것 외에 녀석을 잊을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 바로 몸에 깊이 패인 상처 때문이었는데요. 아예 처음에 상처가 되게 심했어요. 그 옆구리에 피도 나고 그 살이 보일 정도로 상처가 깊게 패여 있더라고요. 당시 속살이 보일 만큼 깊은 상처를 입고 동네를 떠돌았다는 누리. 게다가 자세히 보니 누리의 뒷다리가 조금 이상합니다. 계속 움찔움찔. 왜 이러는 거죠? 그런데 걸을 때는 또 괜찮아 보이는데요. 일시적인 걸까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자 또다시 뒷다리를 움찔거리는 미세한 경련이 시작됐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뭔가에 베인 듯한 복부 상처와 다리 경련. 대체 녀석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몰골로 선정 씨가 깔아놓은 담요에 몸을 뉘는 누리. 가만히 있으면 경련이 심하구나. 그렇게 잠을 청하려나 싶던 그때였습니다. 아니 아프지? 갑자기 누리가 울부짖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고통스러운 악몽이라도 꾸듯 점점 더 격렬하게 목청을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아유 얼마나 아프면. 아니 누리 윤석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선정 씨. 괜찮다고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누리 윤석은 마치 뭔가에 홀린 것처럼 자지러지듯 비명 섞인 울음을 토해냅니다. 아이고 세상에.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녀석을 가까스로 깨우자 그제야 정신이 좀 드는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울음을 멈춥니다. 아니 대체 누리는 왜 갑자기 발작이라도 하듯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는 거죠? 어느 날 밖에 소리가 들려가지고 놀라서 뛰어나왔거든요.
애가 누구한테 맞는 줄 알고 나와봤는데 저렇게 자면서 혼자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마음씨가 참 착하시네요. 무슨 이유에선지 잠을 자려고만 하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건데요. 한 번 시작된 이상 행동은 잠에서 완전히 깨기 전까지 계속된답니다. 때문에 선정 씨는 그런 녀석을 발견할 때마다 억지로 깨워서 이렇게 밖으로 산책을 나간다는데요. 신기하게도 밖에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생기를 찾은 누리. 좀 전에 그 누리가 맞나 싶을 정도죠. 금방 괜찮아졌네요. 네, 평소에는 괜찮아요. 잘 때만 그래요. 눈 감고 누워서 잘 진짜 때만 처음이에요. 그래요. 이런 게. 평소엔 멀쩡하다가도 어쩐 일인지 눈 감고 잠잘 때만 이상 행동을 보인다니 선정 씨도 좀처럼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데요. 그날 오후 선정 씨와의 기분 좋은 산책 후 다시 가게 뒤 마당으로 돌아온 누리. 아휴, 가서 못 자. 한바탕 몸을 움직이고 나니 온몸이 노곤노곤 눈꺼풀이 천근만근. 안쓰럽다. 당장이라도 골아 떨어질 기세입니다. 우리 저 마음 알잖아요. 결국 그대로 뻗어버린 녀석. 아, 이 정도로 피곤하면 뭐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푹 잘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쩌면 좋죠. 잠에 빠져들기가 무섭게 또다시 고통스러운 울음을 토해냅니다. 심하네요. 온몸이 들썩거릴 정도로 격하게 울다 왜 그러는 걸까요? 결국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에서 깨어나는 누리.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녀석이 대체 왜 잠이 들기만 하면 이렇게 괴로워 울부짖는 걸까요? 내가 아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악몽을 꾸는 건지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게요. 잠을 못 자니 비몽사몽 다리 힘마저 풀려 그 자리에 맥없이 주저앉아 버리는데요. 경련 일어나고 몸 안 피곤해서 좋고. 꾸벅꾸벅 졸면서도 왜 마음 편히 잠들지 못하는 건지 보는 제가 다 안쓰럽네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그동안 몇 번 누리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었다는 선정 씨. 하지만 매번 실패를 했었답니다. 병원에 데려가려면 목줄을 채워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선정 씨가 내민 음식을 받아 먹다가도 이렇게 귀신같이 알아내고 내빼기 일수. 그렇게 잘 따르다가도 유일하게 마음을 연 선정 씨조차 목줄을 채우는 것만큼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는 듯 누리는 도망치기 바쁩니다. 목줄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건지 잡으려고 하거나 막 묶으려고만 하면은 저렇게 구석으로 숨어가요. 목줄만 보면 기겁하고 도망을 친다니 아무래도 목줄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만지려고 해도 얘가 이렇게 움찔하는 거 있잖아요. 손 내밀 때 움찔하는 거는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움찔하지. 남자들 그러니까 내가 고기도 몇 번 주긴 했는데 안 오더라고. 아, 트라우마인가요? 정말 사람들의 말처럼 누리 윤석 누군가에게 모질게 학대라도 당한 걸까요? 그 상처 때문에 성취하는 몸이 되어 잠이 드는 순간조차 고통스러운 건 아닌지. 누리의 이상 행동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날에 개를 요 앞에서 팔아요. 근데 그 개를 팔다가 놓치진 않았나. 제 대장새한테서 탈취해 온 거야. 틀림없어.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 걸까요? 그러니까 누리가 처음 발견된 이곳 주차장은 재래시장과 가까운 주차장이랍니다. 장날이면 이곳에서 개들을 사고 파는 일이 흔하다는데요. 그렇담 2달 전 불쑥 주차장에 나타나 지금껏 떠돌고 있는 누리도 혹시 그곳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손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주차장에서 어떤 아저씨들이 막대기로 누리를 잡아가려고 쫓아다니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시는 걸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장 인근 주차장에서 쫓기듯 도망을 치던 누리와 몽둥이를 든 채 그런 누리를 잡으려 했다는 남자들. 아이고. 때문에 사람들은 누리가 개장수에 의해 억지로 끌려가다 가까스로 탈출을 한 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또 강아지일 때. 간신히 누군가의 손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홀로 주차장에 남겨진 녀석. 그날의 기억이 누리를 매 순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하루 종일 잠 한숨 못 자고 지친 몸으로 잠자리에 가 눕는 누리.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눈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은 누리가 편안히 잠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잠시 휴식을 취하나 싶던 그때였습니다. 아,
멀리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 때문인지 잠에서 깬 누리는 또다시 몹시 놀란 듯 울기 시작합니다. 결국 5분도 채 안 돼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녀석. 와, 어떻게 살죠? 뭐가 그리도 불안한지 더 으슥한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차디찬 맨바닥에 잔뜩 몸을 웅크린 채 다시 잠을 청해보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이 됐나 싶으면 다시 시작되는 녀석의 고통스러운 울음. 어떻게든 잠들기 위해 자리를 옮겨가며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운데요. 그런데 누리의 이 이상 행동이 불안과 공포 때문이라면 깨어있을 때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깨어있을 땐 아무렇지 않다가 왜 자려고 눈만 감으면 경기를 일으키듯 자지러지게 우는 건지 좀처럼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누리. 벌써 2달째 숙면은커녕 잠을 설친 채 아침을 맞다 보니 걸음걸이마저 휘청휘청. 몸조차 제대로 가누질 못합니다. 잠을 못 잤으니 무슨 기력이 있을까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상태가 몹시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버거운지 몇 걸음 못 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누리. 아마도 어린 시절 누리가 느꼈던 죽음에 가까운 공포가 지금껏 녀석을 올가매고 있을 거랍니다. 행여 누군가 또 자신을 해치려 들진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왔을 누리. 그나마 깨어있을 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지만 눈을 감고 암흑 속 세상을 마주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결코 잠을 청할 수 없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악몽과도 같았던 그날의 기억 속에 갇혀있는 녀석이 너무나 가엾고 안쓰럽기만 합니다. 몸과 마음에 새겨진 깊은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누리를 위해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는데요. 다리 떨림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치료와 함께 작은 외부 자극에도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예민해져 있는 누리가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고 편히 잠들 수 있도록 당분간 신경안정제를 투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경직된 누리의 몸을 릴렉스 시켜주고 필요하겠다. 동시에 불안감을 씻어낼 수 있는 아로마 테라피를 진행해 보기로 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효과를 참 많이 봤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이렇게 아로마 오일을 꼼꼼하게 발라주고 혈자리를 꾹꾹 눌러 마사지를 해주면 피로회복은 물론 온몸에 향긋한 아로마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누리의 숙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랍니다. 누리야 편안해? 좋아? 야, 그러고 보니 누리 윤석 자리를 잡고 눕는 폼이 슬슬 잠이 오는 모양인데요. 이때 파란 조명이 켜집니다. 이건 또 뭐죠? 사람도 이제 특정 색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진다거나 이런 심리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도 이런 환경을 조성해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색이 지니는 고유의 파장이 몸의 치유력을 높여줄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남색이 불안감을 없애고 진정 효과를 줄 수 있다니. 야, 이거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하여 누리의 숙면을 위해 먼저 남색 이불에 아로마 향을 뿌리고 여기에 개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을 틀어 분위기를 조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과연 이 모든 게 효과가 있을까요? 잠시 후 슬슬 잠이 몰려오는지 걸음을 뗀 누리가 이불을 향해 움직입니다. 신기하다. 그리고는 이불 위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눕는데요. 불안을 가시게 해준다는 남색 조명 때문일까요? 마치 포근한 잠자리를 찾은 듯 다리를 쭉 뻗고 눕는가 싶더니 이제 과연 이불에 고개까지 파묻고는 잠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쏟아지는 졸음에도 두려움 자요.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던 누리. 진짜 신기하네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모습인데요. 심지어 누리의 상태를 살피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에도 요지부동. 그간의 못 잔 잠을 한꺼번에 자려는 건지 정말 오랜만이야. 대단하죠. 누리 윤석 아주 제대로 골아 떨어졌습니다.
정말인지 이게 얼마만의 꿀잠인가요? 잠이 최고잖아요. 최고죠. 기분 좋은 꿈을 꾸는 듯 편안한 표정으로 잠든 녀석을 보니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네요. 아주 심한 발작도 없고 소리 지르면서 이제 깨는 증상도 없어서 일단 좀 안심이 돼요. 야, 신기하네요. 단기간에 이렇게 좋아졌던 걸 봤을 땐 환경적 요인이 많이 크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과 좋은 보호자가 나타난다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듯 누리의 고통스런 기억도 조금씩 잊혀져 가길. 그래서 부디 매일 밤 행복한 꿈을 꾸며 잠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